25장 정화요열성 한비 사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5장 정화요열성 한비 사마. 대전의 공기는 여전히 후덥지근하여 겨울임에도 이곳은 한여름과 같이 끈적끈적했다. 교태전의 대전은 황호와 비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벽면과 기둥들은 붉고 화려한 장식들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모두 짙은 핏물이 흐르는 모양들로 벽면, 기둥, 보 할 것 없이 죄다 피칠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킬 정도였다. 아직도 이런 하수를 쓰나? 이거는 조금 낮은 음성으로 말한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엄중한 분위기와 상관없게 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 어떻게 나일스에 멀쩡할 수 있지? 한비, 폭강성 정화요열성은 당혹스러운 얼굴을 하며 속으로 의문의 자문자답을 하였고, 후후 섭심술의 최고봉은 너희 폭강성이 아니야. 바로 마교에서 배출된 홀로 탈마의 경지를 넘어선 천마였지. 그만의 고유 동문절기인 탈백유시몬이라는 섭심하는 그야말로 운의 최고봉이지. 최고를 들고 있는 내가 너희 허접한 잡술에 당할 것 같은가? 호호호호. 어사대부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 것인지, 혹시 일절 무공도 없는 제가 어사대부께 무공을 전개했다는 것인가요? 호호호. 나는 내가 폭강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이제 그 역겨운 애교는 집어넣으라고. 어머. 한비는 이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기가 폭강성이라는 사실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인데 이건의 입에서 폭강성이라는 말로 한비의 입술과 두 눈은 부르르 떨려왔다. 정말이구나. 내가 정화요열성이라는 말에 혹시나 했더니 정말 내가 폭강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구나. 혹시 내 녀석은 내 과거 알고 있었던 녀석인가? 후후후후. 이제야 어투가 맘에 든다. 너의 본질은 지금의 어투가 맞는구나. 그래. 내가 종전에 너와 인연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한비는 목이 탔다. 자기 앞에 있는 남자에 대해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녀는 조금씩 기억나는 기억의 파편을 더듬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기억하도록 조금 시간을 주지. 한 가지 도움을 주면 나는 너와 중원지부 운남지부에서 만나서 너와 함께 왔던 술주 녀석에게 만정혈을 주었지. 헉! 술주. 내 녀석은 술주도 알고 있느냐? 물론이지. 너 용주의 인물 중 태반이 나의 출수로 삼도천을 건넜으니 말이다. 무엇이라? 용주의 용주들을 내 녀석이. 물론 내 녀석은 비록 용주에 들지 않았지만 너는 장안에서 선마광열성과 함께 정화요열성으로 활동하지 않았느냐. 이도 잘 알고 있지. 허. 대경할 일이군. 나도 장안의 일이 부분적으로 생각나는데 이거는 한비를 보고 있다가 어떤 기감에 의해 교태전의 출입문을 잠시 노려본다. 거기서 꾸물거리지 말고 들어와라. 교태전의 출입문은 고요했으나 잠시 후 삐걱. 천천히 문이 열렸고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그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지 온몸에 피칠을 하고 절뚝거리며 걸어 들어왔다. 이에 한비는 눈이 커질 대로 커졌고 경악했으니 오, 사이광여 사마천. 그동안 잘 지냈는가? 아니지. 어사대의 최고 고수에게 쥐어 터졌으니 잘 지낸 것은 아니지. 사이광여는 어사대 부대인인 진강릉에 의해 심각한 내상을 입고 홀로 대전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물론 교태전 마당에서 생사를 결하고 있을 때 이거는 부대인 진강릉에게 손속의 자비를 베풀어 목숨을 붙여서 대전으로 들여보내라 했다. 사이광여는 진강릉에게 걸레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으니 오직 한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어사대의 비계인 대라모국전에 수록된 대라열천장에 후려맞고 걸레가 되어 죽기 일보 직전에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다. 휘청, 쿵! 아버지! 한비는 사이광여 사마천이 쓰러짐과 동시에 비명에 가까이 아버지를 불렀고 녀석, 폭광성의 폭기, 아수라의 혈기로 거짓 아비를 만들고 부렸으면 되었지. 너는 경극을 하는 것이냐? 너에게 있어서 사마천은 그저 수많은 소모품에 지나지 않지. 인제 그만 연기하지. 한비는 이건의 너스레. 휙, 휙, 쉐액. 한비는 급하게 자기 머리를 묶었던 비녀를 빼어서 이건에게 날렸고 이 비녀는 이건 앞에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기어검처럼 이건에게 계속해서 덤벼들었는데 한비는 쌍수를 힘차게 휘저었고 그녀는 내가 공부해 진기를 원격으로
비녀에 흘려넣어 무공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한비는 광분하여 앞뒤를 가리지 않고 주변에서 무무를 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때로 굳센 기상으로 보였고 때로는 한없이 부드러운 나비와도 같이 한동안 무무는 계속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비녀는 이건을 근거리에서 요격하였으니 이제 이런 비녀 놀이는 그만할까? 휘리릭 휙휙 휙휙 휙휙. 이건은 격하게 회전하였으며 바로 이어서 제비를 여러 번 돌았다. 휘리릭 휙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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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결국 이건은 총각에 비녀가 자기 다리를 노릴 때 비로소 그는 신용은 한 번 더 공중에서 자신의 우측발을 좌측발로 바른 후에 궁신탄형과도 같은 이치로 튕겨오르며 정확하게 비녀를 발로 차버렸으니 결국 비녀는 신속하게 다시 한비에게로 전광석화처럼 날아갔다. 퍽! 한비 옆에서 멀뚱히 서 있었던 예비의 머리가 팍 터지면서 예비의 머리에서 피와 뇌수가 사방으로 튀었다. 순간 예비는 무무를 멈췄으며 그녀는 두 손을 들어 자기 머리를 감싸고 비명을 질러댔다. 휘리릭 휙휙 펄럭 펄럭척. 이거는 공중에서 떨어져 내린 후 팔짱을 끼고 한동안 한비가 절규를 지켜볼 뿐이다. 이거는 한비의 절규를 그저 바라만 보았고 나는 왜 너를 내가 모르느냔 말이야. 여인의 절규는 조금 처량하기까지 하였으나 여인은 어찌되었든 세상을 암중지배하는 바로 폭강성의 한 인물이지 않은가. 강호무정. 여인이 절규가 조금 진정되었나? 쓰러져 있었던 사이광여 사마천이 간신히 일어나 다시 한비에게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이에 한비는 절규를 멈춰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렸으니 정말 여인에게 사람의 정이란 것이 있더란 말인가. 아버지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이젠 용도 폐기예요. 스르르 휙척 슈슈슈 탁. 정화요일성 한비는 우수를 뻗어 출소하였고 이에 사이광효는 신속하게 날아와서 그녀의 손바닥에 머리를 부여잡혔다. 이 일은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바로 일흑현해. 사이광효와 사마천은 한비에게 전기를 쏙 빼앗기며 온 힘을 짜내어 힘겹게 더듬거렸다. 결국 스스스스 츠츠츠츠. 사이광효와 사마천의 몸은 바람 빠진 공처럼 쪼그라들었고 그는 모든 전기를 빨리고 피골이 상접하였다. 스르륵 쿵. 사마천은 결국 죽은 것이다. 본인의 딸이라 여긴 정화요열성에게 사실 그는 한비, 즉 사마엘을 통해 지독한 섭심술에 당하여 오랜 세월 그녀의 종복과 같은 신분을 자처한 아비로 여겼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는 생을 다할 때까지 일절 반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준 것이다. 이런 사이광효를 한비는 녀석의 전기를 모두 빨아먹은 다음 푸르르 떨었다. 아무튼 호호호호. 그렇구나. 이제야 기억났다. 바로 이르겨네. 그래, 운남 중원전장 지부에서 널 처음 보았지. 이거는 이 같은 모든 광경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으며 그저 악인의 길은 이미 정해진 광란의 삶이라고 알았기에 그는 감흥이 전혀 없었는지 그저 한비를 보고 미소를 짓는다. 이제야 알았다고. 조금 서운한데 비록 너와는 천적인 관계이더라도 여러 번의 인연이 있지 않았냐. 그러지. 이제야 하나씩 떠오른다. 내가 소림사에서 중들의 전기를 빨아먹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선마광혈성으로 오인하여 잡아먹으려 했던 장안의 일도. 하지만 너는 그때마다 나를 잘도 속였지. 아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을 바로 하지. 내가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속였으며 나는 단지 너의 행동에 제재한 것이라고. 그것은 그것이고 이제 우리 일을 마무리하지. 한때 내가 정화유혈성의 전기를 각성하지 않았을 때 너에게 상당한 호감이 있었는데 호호호호. 그리고 조금 아깝군. 난 오늘 밤에 주원장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 했지. 하지만 이전에는 내가 인연의 몸에 적응하는 것이 좀 미진했거든. 소원이라면 너의 전기로 취해서 내 몸에 간직해주지. 호호호호. 그런 후에 주원장을 오늘 밤 꿀꺽하면 되겠지. 후후후후. 좋은 계획이야. 다만 내 녀석의 계획은 그저 일장춘몽의 꿈과도 같다는 것이 문제겠지. 그냥 와라. 척. 한비는 우수를 들었고 한비 주위에 있었던 5명의 비, 즉 정화혈성에 요원되는 두 눈에서 붉은색 혈광을 번쩍이며 이건에게 쾌속 질주한다. 참 여러 가지 한다. 꼭 세상의 해악적인 존재들은 이렇게 번거롭게 한단 말이야. 조금 짜증스럽구나. 슈슈슈슈.
스스스스스스. 휙휙, 휙휙, 휙휙. 깡, 깡, 까강깡깡깡. 허허, 두 명의 요원대 천씨들은 사자와 같이 일절굴하지 않고 먹이를 옮기려고 이건에게 날아왔으며 두 명의 천씨는 바로 날카로운 쌍수를 좌우로 휘둘러대었다. 이에 이건 또한 본인 행동에 거침이 없었는데 바로 태보를 전개했다. 하지만 그는 날아오는 두 명의 천씨가 휘두르는 쌍수를 자기 두 손으로 막아내었으니 깡! 깡! 까강깡깡깡! 이런 천씨의 두 팔과 마주한 이건의 방어에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강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 이건의 팔에서도 쇠를 두드릴 때 나는 소리가 난단 말인가. 이건의 팔을 보라. 무적광수 도무이의 무공이었다. 이도 역시 이건에게 목숨을 잃었던 폭광성이었으니 호호호호. 나는 안다. 지금 이르견의 무공이 우리 일족의 무공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궁금하냐. 이건의 저놈의 화들짝 놀란 한비는 다시 이건을 보았는데 이건은 5천씨와 숨막히는 접전을 벌였고 4명의 천씨가 이건을 덮쳤는데 어느 틈에 이들의 바닥에서 이건은 4명의 천씨에게 밟히고 있었다. 가 아니라 바닥에 누워 짓밟히고 있었던 자는 5천씨 중 하나였으니 허허, 이럴 수가. 천씨들도 섭심술에 의해 조종이 가능하단 말인가. 퍽퍽퍽 파파파파파파파팍팍팍팍팍팍. 4명의 천씨들이 발로 밟고 이어서 2명의 천씨는 공중으로 날았다가 하늘에서 천근추를 이용하여 떨어져 내리며 누워있는 천씨를 찧어댔으니 바닥에 쓰러진 천씨는 검은 액체 같은 것이 흐르며 곤죽이 되어갔다. 천씨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인지라 그의 몸에 필요한 것이 없을 것이나 다만 대법에 필요한 검은 액체로 몸에 채워져 있었으니 당연히 살이 터짐과 동시에 이러한 액체가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만. 4명의 천씨는 한비의 외침에 바로 멈추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몸이 굳어버린 것과 같이 부동의 자세가 되었다. 그만이다. 너는 몸을 드러내라. 이제는 나와 같이 상대하자. 그래? 이건의 음성이었고 이곳 교태전 대전에서 이건의 음성이 울렸다. 바로 전설의 육합전성이었다. 이에 한비는 몸을 여러 차례 돌리며 상하좌우로 고개를 여러 차례 돌려대었고 이건을 거듭 찾았다. 어디 있느냐? 나와 상대하자니까. 정화요열성은 남자의 목소리도 이 여자의 목소리도 아닌 조금 괴기스러운 목소리로 괴성을 질러대었으니 나와라, 나오란 말이다. 시끄럽구나. 수수수수 추추추추. 이거는 이제 등장했는데 이거는 교태전 천장 주보에 앉아 있었다. 이곳 교태전의 대전은 층고가 매우 높았다. 건물 4층 정도의 높이를 자랑하는 매우 거대한 건물이었다. 내려와라. 아니다. 내가 내 놈을 잡겠다. 한비는 매우 앙칼지게 말했고 난 내 녀석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뭐라고? 너는 지금 나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모습을 스스로 돌아봐라. 한비에게 적응한 것도 오래지 않고 종전장 안에서 나에게 상대도 되지 않고 꼬리를 말아서 도망하지 않았느냐. 한비는 이건의 말에 조금 당혹스러운 얼굴이었다. 잘 생각해봐라. 나는 오늘 너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어라? 이거 봐라. 녀석의 말이 맞는구나. 나는 지금 사마의 시절 상태를 8할 회복했다. 그러니 그전에도 녀석의 발끝에도 미치질 않았다. 냉정해지자. 좀 더 냉정해지자. 사태가 급변하게 지났고 이에 한비는 종전 자신의 성격과 달리 본인이 매우 흥분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제 그는 이건의 말에 좀 더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침착하자. 녀석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었다. 도망할까? 도망을 할 수 없어. 종전에 사이광효가 들어왔을 때 나는 기망을 이용하여 결계를 쳤다. 내가 죽거나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나갈 수 없어. 참고로 기망은 중원무학이 아니다. 바로 동방제국의 신술이니 말이야. 그러니 내가 그동안 중원에서 쌓은 무학의 원리로 그 있음도 알지 못하지. 믿지 못하겠으면 휙! 퍽! 이거는 자수를 뻗었고 바닥에 쓰러져 뼈다귀와 같은 사이광효의 몸이 들썩이더니 교태전 입구로 날아갔다. 그런데 팍! 화르르! 지옥 염화와 같은 불꽃이 사이광효의 몸을 살라 사마천은 순식간으로 검은재가 되었다. 스스스! 바로 검은재가 되어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이를 보고 있었던 한비는 두 눈이 크게 떠졌고 그녀의 두 눈은 실핏줄이 터졌다. 지금의 현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이에 한빈호는 어떤 결심을 하였는지 두 팔을 벌리고 벼락과 같이 외쳤는데 정화, 강천류. 한빈은 외침과 동시에 서서히 공중으로 몸이 띄어졌고 그녀의 몸은 천천히 회전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붉은색 광채로 번득였으며 또한 점점 더 진한 붉은색으로 몸 전체가 깊게 물들어왔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